우리가 육신을 받아갖고 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유 없이 오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0.1mm도 그는 법은 없다. 모르고 살고 잘 못 살든 어떻게 했든 간에 바르게 살았을 때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틀린 거예요. 동물은 동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이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냐를 찾아봐야 될 때가 온 것이다. 내 자신을 알고 우리 삶을 바르게 풀어갔을 때 우리는 어렵게 살지 않고 고통 속에 살지 않게끔 돼 있는데, 바르게 사는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고통 속에 살고 가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지금 왜 100년 사는 인생을 지금 우리가 받아왔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100년 전, 1000년 전, 이렇게, 10,000년 전 이래 되면,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왜 사는가? 사람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용도에 한해서 우리는 40대까지 살 때가 있고, 60갑자로 살 때가 있고, 요런 것들이 이때까지, 이게 진화 발전하면서 있었던 환경입니다. 진화 발전. 그렇게 진화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인간 진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주의 진화하고 맞물고 있다. 우주 진화와 인간 진화는 맞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가 운행되는 데서 제일 늦게 등장한 사람들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은 제일 늦게 등장을 했는데, 이 우주를 생산시킨 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원소예요. 원소는 인간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운행이 되게끔 한 천지 창조를 일으킨 본 장본인이 원소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영혼 원소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천지 창조를 일으킨 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라 그러나 주제라 그러나 이게 말의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주체자가 되는, 맞죠? 주체죠. 주제는 아니죠. 주제는 주제 넘는 게 주제고. 그렇게 인간은 우리가 지금 인간이고 육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도킹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이 육신하고 분리가 되면 영혼이지 그때는 인간이 아니에요. 영혼. 영혼이라 하는 우리가 지금 이게 에너지란 말이죠. 이게 원래 인간까지 들어오기 전에 원소라고 이야기해요. 인간 육신을 받아가 오기 전, 그때는 원소인데, 원소들이 이 우주를 창조시킨 거예요. 그렇게 천지 창조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다, 이 말이죠. 자꾸 인이라고 들어가니까 또 말이 자꾸 섞이니까 이게 나중에 말장난에 또 내가 또 휘말릴 수가 있겠는데, 이 용어들을 설명할 게 아직까지 마땅치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왜 우리가 100년 사는 인생을 지금 사느냐. 우리는 진화가 완성된 자들이니까 100년 살게 돼 있다. 이게 100년 안팎으로 사는 거예요. 100년 안팎으로, 이제 앞으로 시대가 100년 안팎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 누구부터? 지금 베이비 부모들부터. 그게 베이비 부모들 후에 지금 70대들 있죠. 70대들은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70대들은. 근데 60대 용띠부터 100년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완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성자다. 완성자가 되면 원래가 1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우리가 도를 닦으면서 항상 입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100년 사는 중생들아. 그러니까 100년 안팎을 사는 중생들아, 이 소리는 1000년 전에도 했고, 7000년 전에도 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때 100년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 이거죠. 평균으로 우리가 사는 데에서 100년 안팎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데 지금 뭐 120살도 살고 뭐 그런데 벌써 넘었으면 매 사람이 그래 사는 거지. 전 이 100년 안팎으로 사는 그 시대가 온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100년 안팎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100년 안팎으로 너희들 할 일이 있다. 그래서 100년 안팎을 살아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수한 DNA로 태어났고 가면 갈수록 진화를 해가지고 우수한 DNA로 태어났고 우수하게 작품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 인류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안팎을 사는데 100년 안팎을 어떻게 사냐? 건강하게 산다. 억지로 물 거 더 먹고 살살 움직이고 근육도 많이 안 쓰고 이래가 100년 안팎을 사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우리 삶을 사는데 100년 안팎을 사는데 건강하게 산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교육을 잘못 받고 사는 방법을 몰라갖고 술을 많이 못 붓는다든지 그러면 수명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포들을 자꾸 자극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거 갖고 자꾸 싸운다. 그러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막 자꾸 이렇게 시기를 하고 뭐 이렇게 욕심을 내면 한다. 그럼 또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100년 안팎을 살고 건강하게 살고 가게 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살면서 자꾸 누구를 이렇게 뭐 시기한다든지, 자꾸 정신적으로 싸운다든지, 내가 서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하여튼 막 그런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요 할 때마다 내가 수명이 줄어드는 꼴이 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바르게 하고 교육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성장해서 내 일을 하면 100년 안팎을 정확하게 사는데 건강에 무리 없이 뭐 어디 병원에 뭐 신세를 지고 뭐 약방에 신세를 지고 뭐가 뭐 이래 가면 고치 가며 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잘 몰라가 이거하고 싸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1시간이 줄어들든 뭐 이게 1년이 줄어들든 10년이 줄어들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갖고 나를 자꾸 수명을 줄어들게 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명이 줄어드느냐 그거하고 싸우고 보내는 시간 때문에 너는 갖추는 걸 바르게 갖추어서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소멸된다. 우리가 바르게 성장을 해갖고 바르게 일을 하면은 내 할 일을 다 하고 가는데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바르게 안 자라고 다른 짓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교육이든 질량이든 갖추는 데에 내가 모질하게 된다 이거죠. 한 30년 헤매봐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 질량이 모질해 배워야 될 시간에 못 배우고 딴짓된 거죠. 그러면 어떤 미션을 줘도 우리가 그 미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자꾸 싸운단 말이죠. 그럼 네 할 일을 못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고 나가 죽는다든지 우리는 사는 것은 할 일이 있어 사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살 필요가 없어.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병원에서 뭐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삶이 추해요, 좋아요? 추한 삶은 인생 산다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지옥이지. 우리는 남은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과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뭐 120살 사셨는데 건강했는데 행기 뭔데? 행기 뭔데? 그런 거는 헛인생 사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쪽에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그것 또한, 그것을 바르게 봤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어떤 면은 쓸 게 있지만 어떤 면은 냉철하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교육이 있었다. 가정교육이었었다. 요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100년 안팎으로 사는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홍이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인생을 100년 안팎 사는 인생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지금 용띠부터 해가지고 베이비 부모들부터 홍이 인간들입니다. 홍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성된 피조물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이제부터 세상을 빛나게 할 것이고 인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는 사회적인 일을 하는 이제 모든 인간들이 살아야 되는 원인을 찾아내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연구들을 시작을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의 존엄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거죠. 사람이 비굴하게 살게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은 고귀한 존재임을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걸 확인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인간들이 진짜로 홍이 인간으로서 세상을 아주 즐겁게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끔 이끌어가는데 초석을 놔야 된다. 이것이 홍이 인간 일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 보니 그 일을 못하는 것이지 이걸 알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만져가면 그 일을 하고 가게 돼 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사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우리 할 일을 못하는 게 오래 살라 그런다. 이건 욕심이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추해지는 겁니다. 할 일이 있어야 사는데 보람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할 일을 못하고 추하게 산다. 내처럼 할 일 못하면 이렇게 추하게도 사라진다라는 걸 후배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옳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리 두고 있다라는 것은 네가 삶으로서의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미쳐서 다른 사람들이 내처럼 안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교과서로 남겨두는 사람들은 있다. 이걸 오래 살았다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한참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런 프루테이저도 조금은 있지만 이제부터는 홍이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성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인성교육을 갖추어 가면서 이제 이 세상의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사람 교육이에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자연에서. 요걸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는 어떻게 살고 언제는 어떻게 살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100세가 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말이죠. 자연에는.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우리는 한불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그 인생을 지금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풀어내는데 100세 인생 지금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을 할 테니까 뭐든지 물어라. 다 풀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인생 100년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멋지게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생명부터 가지고 목숨부터 가지고 밥이나 떠먹다가 100년 동안 뭐 이렇게 갖고 저 게이트볼 치다가 이게 안 삐뚤어지려고 수영하다가 이래가며 100년 사는 거는 그거는 100세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추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후배들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할 일하며 살아야 되고 그 밑에는 그 밑에를 위해서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훌륭하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럴 때 천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큰 신으로서의 이 지상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풀어갑시다. 예. 우리가 이제 시대 공부를 인자는 할 때가 됐습니다. 할 때가 됐는데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우리 기계식 삶이죠. 기계식. 그러니까 지금 아날로그가 이제 성장을 하는 중이었었던 때고 기계식 전 때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는 그런 때죠. 과거에는 왜 우리가 수명이 짧았느냐 하면 기초 일을 하고 갈 때입니다. 마무리 일까지 할 때가 아니다. 기초 일을 하고 나서 윤회를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윤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기초일을 하는 분들이 뭐 오랫동안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 모든 것을 빚어내는 시절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답을 찾아서 마무리까지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뭐든지 생산해놓고 가면 되는 시대다. 그래서 그때는 한갑이 60입니다. 60이면 오래 살았다 하고 50대 때면 다 이제 가는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렇게 그 평균 수명이 뭐 50, 그 60 안에 요렇게 돼가 있었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뭔가를 해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루고 가기만 하면 안 되고, 이루는 거는 뭐를 치느냐면 인생을 사는데 70%를 해당한다. 지금 이루어내는 것은 70%에 해당하고 이룬 것을 바르게 쓰는 게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7의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 아날로그부터는 정확하게 이것이 적용이 된다. 이 법칙이. 이렇게 해서 인류가 지금 운용일 70%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의 인류가 운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30%의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삶을 산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나가는 패턴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후천 계백 시대예요. 후천 계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70% 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는 정법 시대를 산다. 70% 밑으로는 그러면 뭐예요? 사도 사법 시대를 살았다. 이건 사도 사법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사적인 삶을 살고, 또 이제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방편을 빚기 위해 살았고, 이 세상의 모든 방편을 빚기 위해서 존재했다. 이게 모든 것을 우리가 빚을 때가 있고 다 빚었으면 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라는 것은 세상에 다 빚어내는 시대. 이래서 사회 시대. 이제 요 70% 넘어가면 정의 시대. 빚은 것을 쓰는 시대. 쓰는 것을 잘 써야지 빚는 것은 대충 빚어도 되지만 이 빚은 것을 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바른 법칙으로 써야지만 바르게 운용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법 시대라고 하고 이것은 인본 시대라고 하고 이것을 이때까지 도파들이 이야기했던 선천 시대, 후천 계백 시대 하는 소리가 이것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도파들이 이걸 몰란 거죠, 이때까지. 이걸 지금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 계백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전부 다 뒤리 엎어버리는 게 아니고 선천과 후천이 갈린다. 사로 살던 것이 정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대자연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살 때가 있고 이건 사를 살 때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죠. 하면 앞으로 정법 시대, 인본 시대는 인간이 운용하며 사는 시대가 도래한다. 요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빚어줄 때는 이 대자연이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끌어주는 걸 사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기는 해도 쉽다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이걸 운용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게 정법 시대고 인본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후천 계백 시대라 한다. 선천은 뭐든지 빚어내고 후천은 이걸 운용하는 시대. 이게 2013년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삶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 악화되는 기로에 올라온 것이 70%예요. 내년까지가 최고 악화가 다 됩니다. 이게 인류가 최고 악화 길로 가던 것이 내년까지예요.
이래 되면 아주 모순이란 모순은 세상에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제일 정신적으로 비패할 때, 희망이 진짜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뭔가 원하는 사람일 때, 요것들이 전부 다 맞물리는 시대가 내년까지예요. 내후년부터는 희망의 삭을 틔우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뭐가 이제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세상이 운용될 때는 요 위에서 나무 가지가 운용되고 몸통이 운용됐습니다. 이게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마지막에 이 인본 시대를 열 때는 뿌리가 일을 합니다. 뿌리가 일을 해. 요거는 고목나무 한 그루라 보면 돼요. 여기 지판이야. 인류의 지판대인데 고목나무 한 그루로 이렇게 빚어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무 가지들이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나무 몸통이 일할 때가 있고, 나무 뿌리가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나무 한 그루를 비교하면 굉장히 쉽게 이 자연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서양이에요. 서양은 어디를 칭호하느냐? 천산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밖에. 여기에 경계입니다. 이것이 나무 가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서양 쪽이죠. 쪽이고, 요 안에 중원 땅. 요것이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은 땅은 지금 저기 와가 있어도 저건 땅이 아니죠. 섬에 와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남방 사람들이 지금 여기로 건너와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요런 쪽이 전부 다 나무 둥치라고 이야기하는 요게 사람들. 요거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 안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압록강과 두만강 물로 금고어 놓은 땅까지. 여기 이제 나무 둥치고, 요 나무 그러면 이제 뿌리가 있죠. 뿌리는 이 해동 대한민국. 여기 해동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길이가 3천리, 둘레가 7천리, 이래가 공수나는 곳. 산이 70%요, 들이 30%, 공수나는 곳. 이 해동 대한민국 땅이 70%는 물에 담겨나는 것. 정확하게 이 대자연의 법칙대로 이루어 놓은 땅. 여기 뿌리입니다. 공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이 대자연의 3대 7의 법칙으로 생산을 해놓았고, 우리 인간을 빚을 때도 3대 7의 법칙으로 빚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70%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를 30%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3대 7의 법칙으로 온도수도 37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7도 요것을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37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뜨거워 죽는 거라 이게. 열나서. 그래 모든 것은 3대 7의 법칙에 준해 가지고 이 대자연은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흉흉하고 뭐 이렇게 돼 갖고 있는 것들도 30% 운용이 됐을 때 지각 변동이 있었고 70% 운용이 됐을 때 또 이 지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30% 운용이 됐을 때 바다가 산이 되고 천지가 움직이도록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지판이 움직였던 지금 저 히말라야 산맥이 바다 안에 있던 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우리 태백산 또 바다 안에 있던 게 올라온 거거든. 그래서 태백산 정상에 가보면 그 고동 껍데기고 뭐시고 이런 그 바위들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문수본 글로 가면 전부 다 그 바다 안에 있던 게 솟아 올라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는 30% 운용이 됐을 때 지각이 변동이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70% 운용됐을 때 지금 현재로 지각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70% 운용이 됐을 때 지각이 바다 밑에서 산이 올라오고 이런 변동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이게 아니고
뭔가 정리가 돼 가는, 이거 마무리하는 것이 뚝뚝뚝뚝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여서 일본에 지금 쓰나미도 오고, 쪽에도 지진이 좀 해가지고, 막 해리 불고, 막 하는 것들이, 사실 조금씩 있는데, 결국 이래 조금씩 있지만 어떤 기운이 움직이냐? 엄청난 압축된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축이 움직입니다. 30% 운영됐을 때는 그렇게 움직여도 지축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지축이 움직인다. 조금이 움직여도 지축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죠. 지축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태양계가 움직입니다. 이 지구의 지축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태양계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태양계가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은하계가 움직이게 돼요. 이 지상이 다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인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인간은 생각을 먼저 하고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 안에 에너지가 변해요. 지구 안에 에너지가 변하면 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원망이 많이 나오고 아주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쟁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또 지적으로 막 일어나면 전쟁이 지금 못 일어나게끔 서로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팀의 논리로 맞추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입으로 뒤에서 많은 말을, 안 좋은 감정, 소외된 층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테러 같은 게 일어나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불만이 쌓인 말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지상의 이 정신계가 움직입니다. 우리 정신계가 움직이면 이 지상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70% 운용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이 지구 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동도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움직이면서 환경도 움직이게 되고, 우리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대자연의 법칙을 바르게 알고 모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인류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계에 왔다. 그 소외된 측에서도 감정을 악화시킬 정도로 해서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의 모순을 다 빚어내는 그런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0% 운용이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 아날로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왜 80까지 살게끔 앞으로 돼가 있느냐. 앞으로 인생은 한갑이 80입니다. 앞으로 아날로그부터는 한갑이 80이에요. 80인데 80까지 살면서 과거에 60살 되는 분들처럼 정신이 그렇게 해갖고 나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좋은 겁니다. 좋고 나쁜 것은 오래 살고 작게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좋고 나쁨이죠.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고육이에요. 자체가 지옥입니다. 인간한테는 할 일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존재가 이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날로그의 이제 시대가 열립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 그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일생을 다 바쳤어요. 우리를 키우기가 아날로그를 키우려고 일생을 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 일생을 어떻게 바쳤느냐? 기계식이죠. 우리 아날로그의 부모님들은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은 아날로그를 생산을 시키고 이 인류의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마지막 혈통입니다. 우리 아날로그가 마지막 혈통이에요. 우리 지나면 이제 혈통이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혈통이야. 그래서 선조님들이 세국 정책을 하고 문물을 안 받아들였던 이유가 마지막 혈통까지 키울 때까지는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혈통이 섞여버리거든. 이제부터 우리가 그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해 나가는 우리가 역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게 지금은 우리가 아날로그가 다 성장을 하면서 전부 다 문을 열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혈통의 혈을 받아가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70%를 우리가 살았어요. 아날로그가. 70%를 살고 앞으로 30%를 살아야 되는데 70%는 어떤 거를 살았느냐 하면 모든 이 대자연에 있는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이 한국에다 끌어다 넣으면서 우리는 그걸 흡수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대식가였었다 이 말이에요. 아날로그가 성장을 하면서 지식을 먹은 것이 이것이 인류에 있는 지식을 생산해 놓은 걸 다 끌어다 넣어갖고 우리 건 다 놓고 우리는 지식 생산한 게 없어요. 우리 아날로그는 최고의 혈통이면서도 지식을 생산한 적이 없고 모든 인류에서 생산해 놓은 에너지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인류가 이때까지 운용된 에너지 결집체가 지식입니다. 이걸 전부 이 해동대왕국에 끌어넣기 위해서는 대자연이 이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걸 깡그리 없애놔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빚어드렸고 그것이 인류에 있는 문물이 한꺼번에 쏟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빚어냈던 거예요.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대자연이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다 끌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빚어졌던 거예요. 2차 대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해동대한민국에 핵심 지식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날로그들이 다 마심에 성장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얼마냐? 70% 살았는데 나이가 50대가 됐습니다. 50대가. 이 아날로그들이. 50대 안팎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까지는 지식을 먹었고 인류에 일한 적이 없어요. 최고의 혈통들이. 이렇게 나무 가지는 이때까지 일을 해서 지식을 빚었다 이거죠. 그 나무 몸통은 이걸 이동을 했어요. 지식을 이동하는데 일을 했고, 그 우리는 이 이동을 받아갖고 다 흡수를 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데는 일을 다 했는데 우리는 일한 적이 없어. 천선이고 인류의 최고의 민족이고 단일 민족으로 마지막 혈통을 받아 나올 만큼 DNA가 성장을 해갖고 태어난 이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지식을 싸고 그걸 갖추고 먹었을 뿐이지 일을 아직 안 했다. 이제 2013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후천개벽 시대를 연다. 이게 이 민족이에요. 뿌리 민족. 마지막 혈통인 민족. 단의 민족. 단의 민족으로서의 마지막 혈통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인류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썰어 마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인본시대를 연다. 우리 법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이제 세상에 할 일을 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나무 몸통과 가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올려줍니다.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 요거 좀 많이 듣던 소리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거 누가 배웠어요? 아나로그. 아나로그 우리 단의 혈통의 마지막 혈통에 태어나서 성장을 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무식할 때, 먹을거리도 없이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이거를 주입을 시켰습니다. 몽디를 맞아가면서 이걸 숙제라고 해오라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했고,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안으로는 자주 독립을 이루어가라. 너희들 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이 해동 대한민국의 법을 이제부터 생산하라 이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안으로 자주 독립이 이룩된 게 아니에요. 아직. 안으로는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법을 생산해서 밖으로는 인류 공룡의 이바지 할 때라. 이게 골격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할 때 기초로 배워준 게 이 골격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인류에서 들어온 것들을 국제적으로 있는 것들을 다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흡수하게끔 공부를 시킨 것이고, 우리가 생산을 해갖고 우리한테 미긴 것은 이 단어입니다. 이거 국제적으로 수입해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만은 우리가 만드는 지식이에요. 이 핵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뭔 줄 모르고 전부 다 손을 놔버리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걸 이제부터 상기를 다시 시켜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지식인 사회이기 때문에 무식할 때 우리한테 주입만 시켰던 그런 단어가 이제는 지식인으로서 풀어야 된다. 이걸 풀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우리의 삶이 이것이라는 얘기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삶을 너희들은 살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날로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 살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50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인때까지 이제 그 지식을 먹기만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일해야 되겠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일, 이게 우리 일이라고 하면 일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일해야 되겠죠. 이 삶이 우리가 80대까지 일을 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인생은 50부터니라. 너희들 인생은 50부터다. 요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대까지는 너희들이 배우고 갖추고 힘을 모았지만 50대부터는 너희들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 선조님들은 50대가 되면 갈 때가 됐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시대는 50부터 인생을 사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8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태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 50대들이 삶은 80대까지 사는 거예요. 36년. 50부터 36년을 산다. 그렇게 살면서 모든 너가 갖춘 이 에너지를 인류에 불을 태워라. 이 말. 인생을 불을 태우고 가라. 인자는 누구는 두 분 다시 윤회가 없으니까. 우리 아날로그들의 30%는 윤회가 끝났습니다. 요거로. 이게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시대가 돌아오는 것이 후천계백 시대입니다. 후천계백 시대부터는 우리는 선천시대를 70% 살고 후천계백 시대를 지금 30% 우리 일을 하면서 열어놓고 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선천 후천을 다 사는 거죠. 후천시대에 이 모든 이 법을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갖춘 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후천 세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그 길잡이가 돼주고 우리는 가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할 일의 본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법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 계백 시대는 정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날로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길을 놔줘야 된다. 정법으로. 그렇게 해서 36년을 살고 건강하게 살고 가려면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대자연이 모두 뒷받침을 해줄 것이나 사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모두 힘들게 살 것이라. 인자부터는 공도 사상이 도래하고 인류의 사상이 인자부터 나옵니다. 사상은 한 개가 정확하게 태어나면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게 사상이에요. 사상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고 논리는 5만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사상이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면 혼동이 돼서 그건 안 되게 돼가 있고, 논리는 5만 논리가 다 자기 논리로 나오는 거죠. 이게 맞다 저기 맞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논리다. 사상과 논리는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인류의 사상은 단 한 개가 나옵니다. 정법시대에 사상이 도래한다. 이것이 공도사상이라 합니다. 이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사상이고 이 뿌리에서 이 사상을 배경 바탕으로 인류는 이렇게 꽃이 필 것이다. 이게 공도사상을 이제부터 정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출 때는 개인으로 갖추는 겁니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내가 지식을 갖춰도 사적으로 갖추는 거죠. 내 자신에 갖추는 거고, 모든 이 경제를 갖춰도 자신이 갖추어야 되는 걸로 갖췄습니다. 이룰 때는 우리가 사로 이루지만 이걸 쓸 때는 공적으로 써야 한다. 이걸 공적으로 쓰는 때는 지혜롭게 운용을 해야만 되게 돼가 있고, 그럴 때 이것이 이제 갖춘 것이 공적으로 쓰기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갈 때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큰 질량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올 때는 우리가 사적으로 자랐지만 이제는 이 힘을 모아서 힘을 써야만 큰 지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우리가 공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건강해질 것이고 사적으로 욕심내는 자는 너의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 앞으로 이 건강의 척도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병들기도 하고 소생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 스스로 건강해질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이 있어 즐거운 사람은 절대 내가 어려워지는 법이 없다. 생활도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내 몸도 어려워지지 아니한다. 이게 인본시대, 정법시대의 우리 건강법입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상기해야 된다. 나는 남한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남한테 필요한 존재. 남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살기가 힘들어지는 사회를 만났다. 내가 갖추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불태울 시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불태우느냐? 남을 위해서 불태운다. 작게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하며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이광공익에 우리는 모든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돼줘야 한다. 이것이 인류공룡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이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이제 홍익인간들이에요. 우리는 본초가 홍익인간인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거죠. 왜? 안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혈통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최고의 혈통을 빚어냈고 이 혈통들이 갖추기 시작을 했고 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제는 다 갖추었다. 이제는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다. 이것이 우리 아날로그가 인류를 위해서 천손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홍익인간이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인류를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러한 첫 발을 내디딘다. 국제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게 이민족이 그걸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류에 등장한다. 이만큼 제법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인류가 제일 모르는 나라가 이 해동 대한민국입니다. 해동 대한민국을 몰라. 참 묘한 거죠, 이게. 우리는 드러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드러낸다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드러낸다라는 것이 한류를 분다, 쫓아나가서 춤추고 우리를 대한민국에다 익한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주체를 가지고 산다라는 걸 국제사회에다가 포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은 당신들은 삶이 좌표가 어디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응? 이것이 사회에 드러나 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걸 못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홍익 사상이다. 홍익 인간으로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살 것이다. 그래 때 무대가 넓어집니다. 할 일이 엄청나게 넓어지죠. 우리를 갖출 때는 운문 안에서 갖추는 거고 안에서 탄탄하게 갖추가 내공을 쌓고 나면 밖에 나와서 일하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서 일하는 거거든. 이제 일할 때가 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시대가 있었고 80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생각이 건강하면 병이 오지 않습니다. 온 병도 모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1차적인 치료를 하고 이 1차적인 치료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울증 환자도 없어집니다. 이 나라가 전부 우울증 환자가 되는 판이에요. 우울증 환자는 왜 되느냐 하면 아주 병도 간단한데
나서는 것도 간단한데 아무도 못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거든. 자살하는 병이에요. 자살하는 병까지 가는 거라고. 우울증 환자는 왜 우울증 환자가 생기느냐? 희망이 없으면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 겁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존경할 사람이 없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런 사회를 맞이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속술하게 치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나온다. 어떤 남자를 봐도 이렇게 멋지지를 안 한 겁니다. 지도 내수토랑 들어가지 나도 내수토랑이 가지. 지도 고기 썰어 먹지 나도 썰어 먹지. 그러니까 안 멋져 비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왜 우리가 대학 나와 학사 모자만 쓰고 나와도 엄청나게 거룩하게 보였거든요. 학사 다 쓰는데 뭐 이제. 그러다가 어때 박사 되니까 이게 이제 멋지게 비다가 지금 전부 다 박사예요. 이제. 그 뭐 애국가 가지고 책 한 권 보고 왔다고 그걸 조금 이렇게 유식하게 뭐 이렇게 놀리니까 아이고 멋지게 빚는데 나도 그건 다 하는데 뭐 지금 요렇게 된 거예요. 옷 좋은 거 뭐 유행 나오니까 입으니까 멋지게 빚네. 나도 유행 가면 사 입는데 뭐. 아주 이런 사회에서는 멋지게 비는 게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이제 지식과 물질은 공유하는 시대가 됐다. 이 전부 자기 소질을 갖춘 시대가 된 거죠. 이래서 모든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더 높은 뭔가가 없고 과거에는 왜 대통령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죠. 우리 성장을 할 때. 뭐 되고 싶냐고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장군 되고 싶다 그러고 박사 되고 싶다 그러고 뭐가 되고 싶은 게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뭐 되고 싶냐 물으면 글쎄요. 그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 지금은 모순이 다 나오는 시대예요. 그때는 자리를 앉는 시대고 자리를 앉는 시대에는 우리가 멋지게 비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일할 때는 우리한테 뭔가가 이렇게 아직 안 보이고 자리만 보이거든요. 정복만 잘 입고 나와도 멋진 기라 저 자리가.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20, 30년 일을 다 했어요. 하고는 결말을 내야 될 때인데 이 결말에서 전부 다 오류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하는 것들 전부 다 여기서 모순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인류의 것 갖다 쓴 이 방법들이 전부 다 모순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 박사라는 분들이 하는 것도 모순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장군이 하는 일도 모순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국민들이 존경할 그러한 일들이 안 나오고 하는 행태가 전부 다 모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난 정치인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치인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모순밖에 안 나오거든 지금. 의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모순만 나와요. 변호사가 무슨 검사 판사가 하는 이런 행위도 모순만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모순을 쳐다보고 내가 그거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전부 다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멋진 사람도 없고 내가 홀딱 반할 사람도 없고 응? 그거를 하고 싶은 이 야망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회를 우울증으로 몰고 간다. 이것은 인자 인본시대 후천개벽시대 정법시대에서 인자 하나하나를 바른 법칙을 내놓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이해 가게끔 우리의 희망이 보이는 일들을 내놓으면 이 우울증은 다 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아날로그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은 반짝반짝해집니다, 눈이. 이제 아날로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것이 2013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춘 이 지식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선조님들의 을이라고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일생을 살면서 조금 정보를 남기고 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정보 남기고 간 수천, 수만 년을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보를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 에너지를 모아한 것이 오늘날의 지식이에요. 이것이 압축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류의 걸, 우리 걸 손을 다 놓고 인류의 거를 전부 다 지식을 끌어다가 몸으로 전부 흡수를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입니다. 이 아날로그를 잘 운용을 하면 인류가 바뀌어요. 인류가 살아나가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제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인류에 한 발 내디딜 것이고 이 디디는 한 발은 엄청난 빛이 날 것이고 누가 인류의 지도자 민족인지 인자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자는 인류를 사랑해야 되고 인류를 품어 안아야 될 때라. 그래야 인류를 위한 그러한 지혜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열려. 내밖에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삼천리 금수강산 이것은 신선들이 살아야 하고 홍익인간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홍익인간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인류의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라 이분들이 신선들입니다. 신선들은 내 먹고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힘을 쓸 수 있다. 이제 천손들이 하늘의 힘을 써야만 빛이 납니다. 이때까지 지식을 갖추는 건 땅의 힘으로 갖추었고 인자는 하늘의 힘을 열어야 된다. 그것이 인본시대, 정법시대는 하늘의 힘을 연다. 그래서 뿌리가 힘을 쓰고 태동한다. 이해됩니까? 장수는 기회도 줄 수 있고 조금 아까 내가 다 풀어줬죠. 요걸 잘 들으시면은 지금 요거는 답이 나와가 있는 소리입니다. 내가 120년 산다고 해서 교과서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는 복된 인생이 아니죠. 힘들어도 자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20살을 사는데 아주 존경받고 지금 살고 있다. 이분은 아주 복이죠.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80에 이렇게 80까지밖에 못 산다. 이래 되면은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중간에 갖고 내보내버리죠. 그러면 회사에서 일을 잘해가 내보내네요. 아니죠. 요만큼이면 됐다. 더 이상 네가 할 게 없다 여기서. 할 게 없이 대접은 더 받아야 되고 이게 축은 더 내야 되고 이게 모두 이렇게 될 것 같다면 너는 출이 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80쯤 돼 가지고 내가 그 보통 보면 한 60쯤 돼 갖고 건강이 어려워. 80대도 뭐 이게 그 별 진통치 안 해. 근데 80대 돼 갖고 어떻게 보니까 또 되게 똑똑해. 근데 되게 똑똑한데 이게 무슨 성과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실패 인생이라 빨리 죽습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은 빨리 죽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면 굵게 먹고 짧게 죽는다고. 그 맞아요. 그런데 너는 한 일이 없어. 설치기만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20년 더 산다고 그렇게 될 게 아니니까 그럼 빨리 보내보는 게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덜 준다. 사자로 더 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 되게 똑똑하게 사는 사람은 이 사회 사자들입니다. 똑똑한 거하고 실력하고는 달라요. 똑똑한 사람이 실력을 갖췄을 때 똑똑하지 않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 요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실력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날뛰입니다. 날뛰면 사자짓을 하고 다니거든요. 요새 이렇게 인류대학 나온 건달들이 많죠. 근데 석사, 박사 건달이 많아요. 지금 우리 동네에, 대한민국 이 동네에, 석사, 박사의 건달들이 많단 말이죠. 똑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전부 다 가난해요. 힘들고. 그러면서 후배들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한 끼라도 내가 이렇게 똑똑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항상 지금 돌아가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뇌를 갖추지 않고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 갖추면 이 사회에 굉장히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갖추지 않고 자기 똑똑한 것만 갖고 지금 이게 설치고 다니면 이 세상을 혼동시키고 어렵게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속아낸다. 이런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간다든지 요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문제는 여기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왜 저기 20살 때가 데리고 갔냐 이거죠. 20살 때가. 우리 집안에 그런 게 많죠. 요런 거는 벌 받았을까요? 요절 당해가지고 너무 똑똑해갖고 두드리 맞아 죽었을까요? 이 20살, 30살, 40대 요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간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이렇게 명치가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게 하는 것은 너희들 집안을 일깨우는데 공을 한번 더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집안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을 때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주 실력 있고 뭔가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이 젊은이들이 공부를 잘하다가 이게 죽게 돼요. 죽게 되면 이거 죽으면 집안이 온통 난리예요, 지금. 하는 또 무심하시지. 데리고 가려면 말썽 많은 적을 데리고 가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장장한 이런 젊은이를 데리고 간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고 때려치 아프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있는데, 야, 이놈들아, 네가 잘하면 자를 데리고 가겠냐. 근데 너희들이 잘 못하니까, 일 깨워주게 하려고 이놈이 희생을 해야만 너희들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니냐. 이것을 네 자식이라며. 똑똑한 놈을 줬더니 이걸 잘 키워갖고 사회에 큰 일꾼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네 자식이라고 그거한테만 나다지 신경을 쓰면 나중에 이 일은 뻔한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하게 너희들이 키우기는 틀렸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다시 깨우쳐라. 그리고 이게 왜 저거 말썽 꾸르기는 안 데리고 가냐? 말썽 꾸르기 데리고 가면 너희들이 속이 시원하다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데리고 갑니다. 그 사자로 놔두고, 야는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 육신을 거뒀다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나지, 육신은 나가 아니에요. 연장이지. 영혼이 이 땅에 인간으로 인생을 살 동안에 필요한 게 연장의 육신이지, 내가 빠져버리면 이 육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에다가 그냥 물질로 돌리는 겁니다. 지수화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다시 가서 재생창에 이래 보내죠. 이래. 그 예를 들면 다시 이래가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너희 집안하고는 안 맞으니까 좋은 집안에다가 윤회가 보냅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 근로영혼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큰 일을 할 자리에다 보냅니다.
너희 집안에는 안 맞다 이 말이죠. 너희가 키워가지고는 지금 야를 지금 이게 뭔가를 못하게 돼 있도록 너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거둬 들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60 살고 70 살고 80 살다가 이래 죽는 것은 너가 더 할 일이 크게 없으면 빨리 가는 게 낫고,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낫지. 뭔 이게 중생들 열심히 놀아가는데 더 밥이나 축 내고 엉뚱한 짓을 하냐. 그래가 조금 교과서로 안 좋게 보이도록 하고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정신 차리게 네가 빨리 가야 된다. 또 사람이 죽고 살 때는 우리가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기초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거를 이 사람한테 묻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과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서 따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은 네 할 일을 바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오래 살아도 할 일이 없다. 이거는 추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성이 착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오래 살고 있으면 이런 분들이 입으로 항상 이야기가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될 긴데 그 소리를 하면서 삽니다. 응? 그 소리를 내가 빨리 가야 될 긴데 너희들 보기 미안구나. 왜? 내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그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할 일 없이 사는 노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무슨 할 일을 해야 되기에 내가 뭘 못 갖춰서 그 할 일을 못 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는 연구하고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할 일을 찾아서 이 땅에서 내 할 일을 해야만 네 업이 소멸되고, 네 영혼이 맑아져서 마지막 일생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사는 홍이 인간들을 100세 인생을 살게 해주는 자연의 법칙으로 지금 우리 DNA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이고 전부 다 이렇게 진화하도록 만들어서 그 100세 인생을 살 때 너희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들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안에 깔려가 있는 겁니다. 100세 인생 하니까 이 모든 중생들은 100년 안팎으로 사느니라. 이 소리는 몇천 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후천시대 이 시대에 100년 안팎을 사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이제 홍이 인간들, 지금 60대, 이 홍이 인간들부터는 100년 안팎으로 사니까 내 할 일을 잘 찾아서 우리 할 일을 잘하고 떠나야 되는 마지막 일생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30%가 있다. 이 말이죠. 이분들이 내 일을 잘하고 가야만 그래야 우리는 영혼이 가벼워져서 천상으로 오르게 돼 있고 천상에 올라가서도 우리 이 지상에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끌어줘야 될 천신들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됐습니까? 우리가 생명과학이 발전을 해갖고 뭐 150살을 살게 할 수도 있고 200년도 살게 할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백성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일부. 생명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건 일부가 쓰는 거지. 2부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돈을 쓰는 건 1부가 쓰는 돈이 있고 2부가 쓰는 돈이 있고 3부가 쓰는 돈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기술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1차들이 쓰는 게 있고 2차가 쓰는 게 있고 3차가 쓰는 게 있는 거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학을 뭐 이렇게 갖고 뭐 그런 거를 연다 어쩐다 하니까 니도 그래 될 거냐?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나의 표본적으로 과학이라는 게 이만큼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자꾸 내려주는 것도 이것도 자연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자연에서 해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뭐 하니까 그래 만들 수 있다가 아니고 이 자연에서 우리가 진화한 이 자체가 무엇을 진화했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진화 중에서 물질 진화가 있는가 하면 비물질 진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를 뭘 따지느냐? 지금까지는 물질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진화는 비물질 진화 이후의 물질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물질 진화가 비물질이 뭐냐 당최 비물질이. 우리 영혼이 비물질이고 우리 영혼들이 하는 일이 비물질들이 생산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고 지식이고 논리고 지식이고 이게 또 우리가 진리고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를 스승님이 진리를 지금 설한다 하니까 진리가 자연에 있는 걸 내가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리 또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지식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왜 60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내 비물질인 영혼이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질량이 70% 이상이 이제 됐을 때 우리가 70% 이 인류 운행이 됐을 때 이때는 지식이라는 것은 완전 배양이 끝났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지식은 70% 안에서 만지는 것이고 그래갖고 이 진화가 끝난 겁니다. 끝난 것이고 우주의 물질도 끝났습니다. 우주의 언학에서 지금 물질을 생산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더 좋은 질량의 물질은 생산되지 않는다. 우주가 이때까지 계속 더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게 우주,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것이 별들이 모이고 또 분해되고 모이고 분해되고 그 엄청난 이 질량을 운용이 되면서 이 만들어낸 것이 물질을 더욱 좋은 물질을 생산한 겁니다. 더 질량이 크고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후기, 그죠? 우리가 전기가 끝나고 후기가 사는 지금 그게 이제 후기 6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끝날 때 무슨 소리까지 했느냐면 지구 종말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게 2012년 12월 22일 끝. 전기 끝이에요. 그다음 2013년도부터는 후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동지를 기해 갖고 2013년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지식을 배양할 때가 아니고 이제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만 우리가 진짜 살 길을 이제 갈 수 있고 빛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지식이 발전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에서 과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학을 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론이 생산되는 거죠. 이론으로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다 이론으로 성립이 안 된다. 영적으로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론으로 성립을 못 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과학으로 해갖고 이걸 증명을 하려고 드는 게 과학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 발전을 한다라는 것은 지식이 그만큼 생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또 그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새로이 만지는 기법을 또 열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이 배양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미리 아는 것인데 이거는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 과학이 먼저 되고 이론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식 바탕 위에서 조그만 영적인 이런 게 있어야만 이론 과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지식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이걸 접하면서 이론을 더 일으키내는,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인 힘하고 과학의 힘은 같은 겁니다. 영이 빠르고 과학이 뒤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과학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난다라고 할 때 사고는 지금 진행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진행 없이 그냥 가가 사고 나는 법칙은 없다. 이 자연에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근데 뭐든지 진행형인데
우리는 여기서 모르고 있다, 지금. 그래서 가가지고 사고 난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암이 걸릴 때도 진행형입니다. 갑자기 안 걸리는 법칙은 없다. 진행형이지. 근데 그 진행형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때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때 난리를 부리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모든 것은 과학으로 생명을 연장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진화 발전해서 이거를 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만지고 있어도 전 인간이 그렇게 써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 조금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연장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신이 돼가는 고로 인간이 생명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로 그다음 육신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로 만질 수 있는 거로 과학은 기술이에요. 이게 과학을 해서 기술로 해가지고 그걸 이루어내서 우리가 이런 걸 써보는 거죠. 신들은 말이죠. 모든 동물과 모든 만물의 영장입니다. 신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지상에 있는 건 다 만질 수 있고 해부할 수 있고 전부 다 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게 지금 우리가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는 게. 근데 우리가 정신 세계도 발전하고 그래서 서양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체에 대한 거를 이렇게 물질적인 거를 우리가 만지고 있고 동양에 들어오면서 정신적인 세계를 발전시키는 진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양치고도 전부 다 동양이라고 이야기해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 동양하면 최고 안에 들어와서 뿌리인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조선에 들어와야 동양의 메카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를 지금 가지고 동양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뭐 전부 다 이렇게 나무 몸통에 있는 걸 동양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껍데기밖에 없다. 몸통이 할 일이 있고 뿌리가 할 일이 있는데 서양에서 동양으로 들어오는 건 몸통과 뿌리에 오는 거예요. 고목나무 한 그루란 말이죠. 고목나무 한 그루. 이 지판이 지금 이게 우리 지구촌이 고목나무 한 그루라고 볼 때 서양이 있고 동양이 있고 동양이 요 밑에가 동양입니다. 요쪽에 서양이에요. 요쪽에 서양인데 서양에서 할 일이 있고 동양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노력을 해갖고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70%가 되는 이때가 되면 동서가 융합이 돼야지 인자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니 잘났다 니 잘났다 해가지고는 이 지구가 깨집니다. 지구가 못 서게 돼. 너가 다 성장을 해갖고 싸우면 지구가 박살나면 낫지. 성장하기 전에는 좀 싸워도 돼요. 성장은 덜 했으니까 아무리 싸워봐도 창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냐. 그게 막, 야, 칼로 몇 번 비있다고 해서, 뭐, 비면 또 저쪽에서 태어나고 있으니 걔 안 타. 근데 칼로 비있다고 해서 영혼이 죽냐?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런 거지. 지금 이렇게, 이제 동서양이, 인자를 만나야 될 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호가 열리고 있는 거야. 문호가 2차 대전 이후로 문호가 열리면서 전부 다 같이 손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손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노력의 법칙을 모르고 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다는 법칙을 모르고 서로가 막 이권을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갖고 서로가 덕은 볼라 하면서 손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게도 득 주고 여기도 득되고 손잡자 이러면 잡힐 텐데 우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게는 저게 계산을 해. 너가 손 못 잡히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우리가 왕래하는 것까지는 지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의심스러워 갖고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검사를 공항에 들어가니까 검사 엄청 하대. 가면 갈수록 못 믿어가. 적군인지 싶어갖고, 그러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원리를 모르고 국제적으로 같이 합하는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은 전체가 지금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치감에 쓸 수 있게도 해준다. 그죠? 왜? 고치갖고 쓰게 안 하면 전부 다 하느님한테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칼 가니까. 응? 아니, 지가 술 먹고 못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고쳐주세요. 계산 골치 아프죠. 그렇게 그런 거는 너희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의술도 뛰어나게 지금 다 해줬으니까 그런데 갇혀 고치고. 근데 그런데 가서도 못 고칠만 하면 빨리 죽어라. 그 고치면 많어. 지금 자연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재밌게 풀어보면 자연의 법칙을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있다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살았을 때는 너는 항상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선을 넘었다. 도가 넘었다 그래. 도가 지나치게 넘었다. 이래 되면은 너는 건강하게 살 그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선이 넘었다라고 하면 네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넘어가 부서니까 여기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빛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좀 하고 그러고 오너라 편안하게 오면 다음 인생을 또 받아 올 수도 있고 또 다음 코스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과학이 발전하니까 앞으로는 뭐 간 또 새로 만들어 줄 거야. 이거 술 진짜 먹고 하지 말라니까. 그런 법칙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무언가가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못난 생각을 해갖고 앞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아주 미련 떠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컴퓨터 처음에 나올 때 컴퓨터가 나올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온 게 베이비 부모들한테 왔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거 조금 있으면 컴퓨터 더 발달할 낀데, 이러고, 안 배워버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좀 더 잘 나오니까, 이거 좀 있으면 뭐, 말까지 하면서 나올 낀데, 이러고 또 안 배워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왜 지금 할 일이 없느냐면, 너희들한테 무언가를 환경을 줬을 때 이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걸 내가 공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큰 맹이 돼버렸잖아요. 컴퓨터를 최고 먼저 준, 그때는 이유가 있었다. 이걸, 이유를 가리키면서 컴퓨터를 손대게, 이걸 정부에서 이렇게 모내냈던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가야 되는 한심스러운 일들이 지금 생기가 있는 것을, 그러면 앞으로는 또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증명되고 있는데도, 무엇이 교육이 잘못됐는가? 무슨 교육을 더 받았어야 했는가? 시대가 가면 더 우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더 좋은 게 자꾸 나오는데 이거를 흡수하면서 자꾸 교육을 받게끔 해주는 게 이것이 국가에서 키를 잡았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교육을 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40년, 50년 전의 걸 교육이라고 아직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건 교육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 갖다 이렇게 때리잡아갖고 나중에 아이들이 지 실력을 발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빛나게 아주 멋진 이게 질량 있는 인생을 살 거라고 택 반푼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 베이비 부모들을 안 보느냐 이거죠. 하찮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 줄 때는 이유가 있었고 그거를 갖추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성장을 했어야 되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됩니까?